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불안, 초조, 우울, 분노, 얽히고 설킨 마음, 심리 읽어드립니다. 입니다. 지은이 김경일, 사피엔스 스튜디오. 출판사 한빛비즈.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TVN 책 읽어드립니다. 어쩌다 어른 제작자가 함께 만든 유튜브 채널 사피엔스 스튜디오의 방송 콘텐츠 심리 읽어드립니다를 출간한 책입니다. 책은 크게 1부 당신의 심리 이유가 있다와 2부 내 감정과 심리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 가지는 여러 가지 심리에 대해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아주 재밌게 저술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불편함과 상실감의 차이를 구분해서 이야기하시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을 합쳐서 나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어, 불편해 라고 말하죠. 근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안에 생겨나는 두 종류의 부정적 감정인 불편함과 상실감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불편함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 상실감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은 분명 나의 것인데 내가 나의 감정을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이 감정 표현에 너무 서툴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이 어떤지 정확한 단어로 규정지어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의 세상은 예전에 비해 너무나 급진적인 상황의 전개가 자주 생기는 것 같아 마음으로 힘든 때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쳐다보고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늘어난 충동 구매에는 이유가 있다. 코로나 시대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말할 필요 없이 개인 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런데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동안 각종 모임이다 뭐다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그런 시간이 늘어나니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모양이에요.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취미들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조사해보니 다수의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에 쇼핑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쇼핑, TV를 보더라도 쇼핑. 우리는 계속해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인터넷 쇼핑몰의 VVIP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 물건의 거의 절반 이상이 별 필요 없는 것임을 알고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형 TV들이 물류 창고에 줄지어 서 있던 모습을 뉴스나 방송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베이 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해외 온라인 쇼핑은 전년 대비 무려 4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0년 하반기 온라인 쇼핑 이용량은 그보다 더 많은 62%가 증가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집안에 물건들이 늘어만 가는 걸 보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혹시 내가 쇼핑 중독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염려하기도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이처럼 우리가 쇼핑을 멈출 수 없는 데는 분명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중독에 빠지기 쉽고 우리가 가장 손쉽게 빠지는 중독은 쇼핑일 테니까요. 그보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흔히 쇼핑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보다는 쇼핑 과몰입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성이라든가 금단 증상 같은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쇼핑을 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을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약 혹은 알코올과 관련해서 흔히 쓰는 중독이라는 표현보다는 쇼핑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몰입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보다 게임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적당한 게임은 지적인 측면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추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게임을 과도하게 하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마약은 아주 소량만 복용해도 쉽게 중독되고 금단 증상이나 내성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기기 쉬우니까 그 해악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무언가에 과도하게 몰입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특히 쇼핑에 과몰입하는 현상은 사람들이 우울할 때 더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블루가 시대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죠. 실제로 이를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심리과학은 전 세계 유수의 수준 높은 논문들이 실리는 학술지인데 신시아 크라이더라는 연구자가 이 저널에 관련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쇼핑에 과몰입하기 쉬운지를 잘 보여주는 논문이죠. 슬픈 일이 생기거나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의 자존감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금의 내 처지가 서글프고 한없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내 안에 무언가가 점점 무너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런 느낌이 지속되면 당연히 이 상황을 끌어올리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예요. 무너진 나의 자존감 혹은 길을 잃고 헤매는 나의 자의식을 끌어올리는 방법 가운데 가장 손쉬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무언가를 소유하는 거죠.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의 반대는 상실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상실의 반대인 소유가 나의 자존감을 상승시켜준다는 걸 우리 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기분이 한껏 가라앉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떨어진 자의식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우울하다면 즉각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물에 흠뻑 젖은 솜 같은 기분을 끌어올리고 싶겠죠.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나를 우울하게 만든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뇌는 유혹을 받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쇼핑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죠. 우울한 사람은 구두쇠가 아니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울할 때 어떻게든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우울로부터 빠져나오려는 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외로 보편적인 본성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내가 좋아하는 물건 혹은 나만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물건이 눈에 들어오기 더 쉬울까요? 이때 내가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내 눈에 더 쉽게 떠오르는 물건, 나중에는 흥미가 사그라들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물건은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저도 최근에 다른 교수님들은 연구실에 다 하나씩 구비되어 있는 노트북 받침대를 샀는데 사실 저는 노트북을 안 씁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산 적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물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바로 골프백이었어요. 이처럼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그것을 소유로 채우려다 보면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는 물건이 쉽게 눈에 들어오고 결국은 그것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다음 그림에 힌트가 있습니다. 슬픈 분위기, 우울한 상황, 떨어지는 자의식, 끌어올리고 싶은 욕구, 그것을 가장 즉각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쇼핑, 이 흐름에서 나를 지나치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자기 초점, 즉 셀프 포커스에 주목해 보세요. 이 셀프 포커스가 바로 지름신을 부르니까요.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만 본다는 얘기예요. 우울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우울이 분노와 다른 기제라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화가 난 사람은 상대방만 봅니다. 자기를 못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사람에게 거울을 보게 하면 아, 내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모습을 하고 있구나 라면서 화를 진정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울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한 사람에게는 거울을 보여주지 말라고 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나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안 가진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만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쉬워요. 이런 이유로 이 공허한 느낌을 채우기 위해서 쇼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우울함을 채우기 위해 쇼핑을 할 때 나만 안 가지고 있는 물건, 결국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물건, 나한테 크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계속해서 사는 이 쇼핑 과몰입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누군가와 함께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사람들이 특히 온라인 쇼핑에 과몰입하게 되는 이유 역시 주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은 분명 편리한 점이 있죠. 하지만 이런 팬데믹 시대에 우울감으로 인한 쇼핑 과몰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와 그 물건에 대해서 잠시라도 대화를 해봐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든 온라인에서든 말이죠. 다시 말해 쇼핑 과몰입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의지를 믿기보다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난 다음에 쇼핑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셀프 포커스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내가 사려는 물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쇼핑 과몰입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쇼핑이라는 건 내가 돈을 주고 사거나 획득한 물건을 통해 나의 자의식을 끌어올리고 싶은 심리의 산물입니다. 즉, 나 자신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일종의 보상 심리에서 시작된 것이란 뜻이죠. 실제로 오늘은 나한테 칭찬해주고 싶어. 오늘은 나한테 뭔가를 보상해줘야 해. 이건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면서 쇼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 자신에게 보상을 하고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시에는 보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럴 때 쇼핑 과몰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보상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자의식이나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의 빈 공간, 마음의 허기, 다른 말로 마음의 배고픔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이 마음의 허기를 쇼핑을 해서 물건으로 채우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의 허기는 다른 방법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허기가 채워집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필요 이상의 욕심이 생길 때마다 학생들로부터 온 수많은 이메일에 평상시 미처 하지 못했던 답장을 일일이 한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너무 바빠서 미처 하지 못했던 답장을 이날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죠. 이제까지 교수님이 내 이메일을 무시하셨구나. 교수님이 내 질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속상해했던 학생들은 답장을 받으면 기뻐할 겁니다. 그날 저녁 학생들은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셨군요. 너무 좋은 의견이에요. 라며 고마움을 표할 거예요. 이런 답장이 몇십 개가 되돌아오면 이 교수님은 포만감을 느낍니다. 마음의 배가 부른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그날 저녁 비싼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마음의 허기는 물질로도 채울 수 있지만 다른 마음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게 뻔하지만 지금 당장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렬한 구매 욕구를 느끼는 중이라고요? 그렇다면 우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들 역시 나에게 작은 감사의 말을 할 겁니다. 감사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 자기의 쇼핑 욕구 혹은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훨씬 더 잘 진정시킬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에서 꾸준히 관찰되는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고요? 쇼핑 과몰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라면을 드셔보세요. 배가 부르면 실제로 내 마음의 허기를 다른 물건으로 채우고 싶은 쇼핑의 욕구도 적절히 진정됩니다. 실제로 쇼핑센터에 가보면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잠시 쉬거나 가볍게 요기를 할 수 있는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배고픈 고객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된 목적은 지치는 걸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치면 쇼핑을 빨리 끝내게 되고 결정을 못 내리니까요. 고객이 체력적으로 완전히 지쳐 떨어져 결정을 내리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허기를 채우게 만드는 거죠.
푸드코트 메뉴에는 불고기 덮밥 같은 간단 음식은 있지만 갈비찜처럼 거한 요리는 좀처럼 없습니다. 만약 쇼핑센터에서 갈비찜을 먹으면 고객은 이제 완전한 포만감을 느껴서 카트의 빈 공간에 물건을 가득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쇼핑몰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고객들의 배를 적당히 고프게 만드는 동선을 짜기 위해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 상황을 역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름신이 왔다고요? 지금 이 상태로 쇼핑몰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룻밤 자고 나서 후회할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라면을 드세요. 2개를 끓이세요. 계란도 2개 넣고 만두도 한 3개쯤 넣으세요. 포만감을 느끼면 마음의 빈 공간을 쇼핑으로 채우려 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욕구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일들을 해내는 의외의 방법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보복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는 우울감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무언가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쇼핑몰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소비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획에 없던 물건을 소비한 사람들은 그 쇼핑몰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들어가기 전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좋지 않은 내 기분에 대해 보복을 하려는 심리, 즉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한 충동이 계획에 없던 물건을 구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충동 구매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구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충동적으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시다고요? 일단 기분을 나쁘게 한 원인을 찾아 기분을 풀고 쇼핑하세요. 그것만이 나의 보복 소비, 충동 구매로 인한 후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화를 진정시키시고 쇼핑을 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상받고 싶다는 이 잠재적 생각이 쇼핑 과몰입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때 내가 나한테 보상할 수 있는 저렴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저는 맥주 2캔을 마시면 꽤 만족스럽더라고요. 맥주 2캔, 쥐포 1장, 땅콩 20알을 가지고 TV를 보면서 한 30분 동안 앉아 있으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뭔가 보상을 받고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듭니다. 팬데믹 시대는 우리에게 갇혀있는 답답함, 외로움만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얼마나 누려야 만족하는지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이기도 하죠. 지난 1년간 저는 제 인생에서 거의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맥주를 마셔도 저 자신이 얼마만큼 마셔야 가장 기분이 좋은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맥주의 참맛을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있는 시간에 갑자기 심심해서 맥주 한 캔을 딱 따서 마셔보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맥주가 이런 맛이었구나. 그러고 나서는 쥐포를 조금 뜯어 입에 넣어봤죠. 맥주와 함께 먹으니 이런 맛이었구나. 이번에는 땅콩을 2알 입에 넣어 천천히 씹어봅니다. 오, 땅콩은 이런 식감이었군. 우리는 늘 누군가와 무엇을 함께 하죠. 분명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건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어떤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눈을 지그시 감으면 그 맛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눈을 감으면 잠시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고 나와 음식 맛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얼마만큼 섭취하거나 소비해야 행복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지고 싶었던 물건으로 욕구를 채우는 방법은 만족의 지속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큰 돈이 들지 않는 일들로 나 자신에게 보상해 주었을 때 만족감이 더 크죠.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평상시 잘 파악해 둔다면 쇼핑 과몰입을 비롯해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과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나에게 어느 정도 보상해야 마음속에 오늘 하루 만족했다라는 느낌이 드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평상시에 잘 파악해 두고 있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한 사발, 따끈한 국수 한 그릇에도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잘 기억해 두고 이 팬데믹 시대를 내 삶의 작은 만족감들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요?